네, 안녕하세요. 블루아이 박진수 지사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베트남 관련해서 재밌는 이제 뉴스가 하나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가 이제 회복 국면인지 이제 내년 이제 전망치는 어떤지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와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공유 드릴 차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바로 보시면은 이제 2020년 경제 2분기가 굉장히 다 전 세계적으로 부진을 했는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가 캐리했다. 그만큼 이제 경제가 4분기, 3분기부터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다라고를 볼 수 있고요. 얼만큼 올라왔냐 보면은 이제 3%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3% 이번 연도 이제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 3%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3% 미만대 된 거가 이제 33년의 최악의 해라고 합니다. 그만큼 거의 33년 동안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해온 나라인데 거의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도 거의 뭐 1, 2위를 다툴 정도로 GDP 성장이 굉장히 빠른 국가입니다. 한 6%에서 7% 10년간 계속 이제 유지를 했었던 나라인데요. 3% 하면 되게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서 저희 이제 한국 올해 이제 GDP 성장치를 좀 비교하시라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한국도 K 방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방역을 잘 했고 여러 가지 수출 이제 무역 수지가 굉장히 또 올라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K 방역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좋게 보고 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입니다. 이제 재정 적자도 최소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1위임에도 불구를 하고 마이너스 1%로 이번 연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가 이제 주요국 중에서 1위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프로를 대부분 팬데믹 상황에서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대부분 많은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3%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보면은 다른 나라를 보면은 미국은 이제 마이너스 3, 7%를 예상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 독일 마이너스 5.5%, 프랑스 마이너스 9.1%, 영국이 굉장히 또 팬데믹이 굉장히 또 심했던 유럽 국가 중에 하나인데 마이너스 11%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치를 보면은 성장률을 보면 이번 연도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4.2%를 추산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제 3% 성장률이 얼마나 높은 이제 그건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런 성장치 때문에 굉장히 주식시장이 이제 난리가 났었죠. 이제 뭐 동학개미운동이다 개인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고 여러 가지 이제 유입이 됐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뭐 4월부터 3, 4월에 이제 저점을 찍고 뭐 한 1,500포인트에서 거의 2,700까지 한 2,800이 되네요. 거의 지금은 거의 2,800까지 거의 한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연히 그 예전에 베트남 같은 경우 예전에는 어떤 성장률을 이제 보였나 이제 좀 살펴보면요. 2006년부터 이제 추정치인데요. 이제 매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입니다. 그래서 2016년인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 6%, 뭐 7%, 평균 한 6%에서 7%를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근데 2020년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번에는 한 2%에서 3%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이제 베트남 GDP 규모가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를 넘어설 거다.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는 4위로 부상할 거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블룸버그 통신에 좀 따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타격이 가장 작은 국가 중에 이제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베트남도 포함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방역을 잘 해서 여러 가지 산업 생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K 방역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도 1억이 넘는 인구를 이제 컨트롤하면서 V 방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또 자부심을 많이 갖고 이제 잘 그런 방역을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이제 아세안 국가들은 이번 연도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베트남이랑 같이 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대부분 이제 아세안 국가 10개국 이제 2020년 이번 연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보면은 거의 다 마이너스
말레이시아도 마이너스 뭐 6%, 필리핀 마이너스 8%, 싱가포르 6%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장 전망치가 좋은 게 미얀마 2% 이번 연도 전망을 보고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기준이니까 1.6%로 나와 있는데 연말까지 하면 3분기부터 이제 그 경제 소비가 이제 돌아서면서 한 2%에서 3%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좀 경제 성장률이 이번 연도 방역을 잘 했고 경제가 잘 돌아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경제 성장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참고 간단하게 하시라고 제가 또 하나 가져온 건데요. 뭐 요번 연도와 다음 연도 2021년도 다른 이제 국가 기관들은 어떻게 추정을 하고 있는지 표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IMF 기관도 있고요. 세계은행 뭐 EIU 뭐 쪽에서도 뭐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한 2% 중반에서 후반대를 유지를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뭐 6% 중반에서 후반대를 이제 전망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회복이 될 거다라는 이제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저희 나라와 비슷하게 주식시장이 아주 불이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돌아온 베트남 펀드 이제 MV 지수 이제 1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다. 그래서 연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라고 해서 이제 북미는 뭐 5%, 중국은 뭐 7%, 유럽은 뭐 4%, 뭐 신흥국 아시아는 뭐 5.4% 정도 보고 있는데 최근 3개월간 이제 베트남 펀드 수익률이 13%로 거의 뭐 최고치를 달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한국과 비슷하게 이제 코스피, 뭐 코스닥 이렇게 나눈 것처럼 여기는 이제 호치민, 뭐 하노이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호치민 이제 지수인데 보시면은 뭐 3, 4월 최저점을 찍고 한 700포인트 정도 되다가 수직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한 11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1000포인트를 이제 뚫고 올라가서 여기도 저희 한국과 비슷하게 굉장히 주식시장이 불타오르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건 호치민이었고 이제 하노이도 같이 보시면 뭐 3월 저점을 찍고 뭐한 97포인트에서 뭐 한 177포인트로 거의 한 2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동학개미 운동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펀드나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규제가 심하면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외 이제 펀드나 미국 그리고 중국 펀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베트남도 여러 가지 그런 신흥국 국가 중에 많이 올라간 국가 중에 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도 잘 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 중국, 한국, 뭐 대만 그리고 베트남 정도 이렇게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베트남 주식을 바로 살 수는 쉽지는 않고 거의 펀드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구매를 하시는데 3개월 수익률이 한 19%에서 뭐 16%로 굉장히 월등히 굉장히 높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다른 국가 이제 이제 코로나 상황은 현재 어떠한가 이제 다른 이제 그 아세안 국가들과 좀 비교를 해서 보면은 어 이제 아세안 10개국 코로나 이제 확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누계가 한 1,400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사망자 한 35명 정도 되는데 다른 나라 국가에 비교하더라도 베트남 같은 경우 인구도 거의 1억 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1억 명 정도 되는데도 이것들이 이 정도 확진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한국보다도 훨씬 낫다는 게 굉장히 방역이 잘 됐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 뭐 인도네시아 이런 곳도 굉장히 많네요. 필리핀 44만 명. 굉장히 심하네.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심했다고 들었는데 그거 비교해서 베트남은 굉장히 잘 방역을 했다. 방역이 빨리 됨으로써 또 이런 이제 그 공장 가동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다른 이제 다른 나라 공장들을 쉬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수출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무역 수지가 많이 올라갔다.
라고 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생산이 또 GDP의 또 한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이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과 비슷하게 이제 제조업 기반의 이제 성장을 이루는 이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은 산업 생산이 방영이 빨리 되면서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해서 PMI, 이게 뭐냐면요. 이제 0부터 100까지 이제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절반 나눠서 50% 미만이면 경제가 이제 하락하고 있다,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50 지수가 위이면은 경제가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지수인데, 이게 굉장히 또 많이 보는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 이제 전문가들이.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35%까지 이제 떨어지고, 현재는 이제 거의 한 50% 위쪽으로 이제 경제가 이제 다시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뭐 9월 연중 최고점인 52%를 이제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돌아왔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공부가 좀 되실까 하고 제가 가져왔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이제 수출 수입을 하는지 좀 보면, 어, 제조 12개월 동안 대부분 TV, 뭐 이동통신 부품, 뭐 철강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반면에 이제 섬유 의류 가공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이 이제 수출이 이제 주문량이 굉장히 감소하면서 요거 좀 떨어졌지만, 다른 부분 이제 삼성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품 공장들이, 세계 부품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무역 수지가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무역 상황을 좀 보면, 어,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한국도 이제 무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GDP 성장이 굉장히 그 선방을 했다라고 많이 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2020년 뭐 1월부터 11월까지인데 무역 수지가 거의 2만입니다. 2만.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2배잖아요. 이제 작년 그 베트남 코로나 전 상황보다 2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 국가에서 이제 수출이나 수입이 굉장히 제한이 됐었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초기에 이제 진압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사이익으로 굉장히 수출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베트남이 어느 곳에 수입을 하고 많이 하고 어느 나라 국가와 이제 수입 수출을 많이 하는지 좀 나타내는 이제 그 지표인데, 보시면은 어, 대부분 이제 요 하늘색 선이 이제 수출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리고 진한 파란색 선이 수입을 나타내는 선인데,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하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여러 가지 부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오면서 이제 수입보다는 수출이 많은, 그래서 무역 적자가 가장 많이 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무역 흑자가 많이 나는 이제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조금 하면서 무역 수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베트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중국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소비 형태로 이제 돌아서게 되면 이런 수출이 많이 늘어나서 이런 무역 수지가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추정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실 수 있도록 이제 좀 가져와 봤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베트남 같은 경우는 수입을 많이 해오는 국가고 수출은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 수입을 더 많이 해오는 국가인 거죠. 한국에서는 이제 수출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수입을 많이 해오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적자가 나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디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지,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국가에 이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디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보시고,
여기 나라의 국가의 뉴스들이 좀 나오면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번 연도 가장 최대 수출 효자 품목이 이동통신, 핸드폰, 삼성이 거기 가장 크게 또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이 굉장히 큰 매출 동력이 됐었고, 이 수출액만 보면은 이제 5분의 1 수준이라고 해요. 굉장히 큰, 삼성이 굉장히 베트남 그 경제를 굉장히 좌지우지한다라고 볼 수 있고, 기여를 많이 한다. 또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기여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전자기기 이런 부분, 섬유, 의류가 2위, 그리고 기계 장비, 그리고 신발. 사실 섬유나 이런 신발 같은 경우는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 상황이 안 좋으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줄고 이런 전자기기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선방을 많이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좀 보실 수 있는 글인데요. 이제 보시면 주요 수익 품목은 4개이다. 기여는 한 절반 수준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전자기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24%, 그리고 기계 장비 부품이 이제 두 번째 331억 달러, 통신기기, 섬유, 거의 대부분, 그래서 거의 한 전자기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삼성 뭐 들어가 있는 것 너무 잘 알고, 인텔, 샤프, 마이크로소프트, 폭스콘, 이런 전자기기 기업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제조 설비 투자를 하면서 현재도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소매, 수출액이 성장률이 굉장히 큰 편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조업 가공 국가이기 때문에 GDP에 굉장히 큰 기여도를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발목을 잡을 수는 있어요. 너무 기여도가 그 다른 국가의 의존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이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사실은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자체 소비 생산이 그 자기 소비로 이제 끌어갈 동력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수출 수입, 그리고 제조업들로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투자자라고 하면 또 가장 또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 부분인데요. 외국인 투자 부분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뭐 이번 연도 뭐 한 17%로 좀 감소를 했다. 그럼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제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막혔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 직접 투자는 좀 줄어든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나와 있네요. 최근 베트남 그 직접 투자는 외부 요인에서 주로 팬데믹이라는 외부 요인에서 그 많이 됐다. 하지만 이제 그리고 미국 그 애플사에서 중국에 밀집되어 있던 이제 스마트폰 이런 공장들을 이제 중국으로 이제 공장들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이제 그 시기고요. 그리고 부동산 기업은 뭐 3분기 이제 CBRE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이제 기업인데, 여기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베트남 내 공업 단지 수요가 계속 발생해서 평균 한 20% 30% 이제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토지 사용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단 수요가 증가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과 좀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도 많이 투자를 이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중화권 지역, 이제 홍콩이나 대만, 뭐 싱가포르 이런 쪽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투자율이 한 14%에서 전체 외국인 투자의 14%에서 2011 요번 연도 보면은 23%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지를 좀 보면은 중국에서 미국과 이제 무역 전쟁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수출이나 이제 수입이 제한이 되면서 이제 베트남에 공장을 차려서 우회로 이제 수출을 하는 개척하기 위해서 중국과 베트남 투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라고 해서 이제
중국에서 바로 미국이나 이제 이쪽으로 수출을 못 하니까 베트남을 거쳐서 베트남으로 해서 이렇게 수출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국 투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국입니다. 이제 베트남의 주요 투자하는 국가인데, 또 혹시 베트남은 누가 어떤 나라에서 많이 투자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들고 와봤습니다. 인데 보시면 맨 위에가 이제 태국, 검은색 태국이고 중국, 홍콩인데 중국이나 홍콩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특히 이번 연도는 싱가포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에서 30%가 증가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부지방인가 남부지방 쪽에 제가 이제 뉴스 듣기로는 이제 LPG 이제 공단이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 그래서 그쪽에 투자가 거의 한 많이 돼서 싱가포르 자금이 이번 연도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국가들이 이제 그 베트남에 많이 투자하는 국가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이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14% 정도 되는데 계속 한국이 가장 높다가 여기는 일본도 많이 투자를 했죠. 일본도 많이 투자하다가 이제 싱가포르 이번 연도 싱가포르이 가장 높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 이유 때문에 이제 중국이 많이 투자하는 것 때문에 중국계 기업들이 이제 베트남 산업용지를 삭스리했다. 20개 중에 15개가 이제 중국의 자본이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수출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 베트남 우회에서 공장을 차려서 우회에서 좀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베트남 산업용지의 88%를 차지한다. 보면 중국, 홍콩, 대만계 자본이 많이 들어왔고, 네, 이런 것들이 대략 있으니까 한번 이거 그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은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 부분입니다. 이제 소비 부분을 보면 2019년 뭐 한 2019년에 뭐 한 4,481 달러죠. 억 달러를 유지를 했었던 게 소매유통 시장입니다. 이번 연도는 조금 한 2% 정도 증가해서 수축은 하지 않았네요. 수축은 하지 않아서 뭐 아주 높은 성장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락다운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둔화는 되었지만 여러 가지 좀 그래도 플러스 반전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또 저희 언택트라고 해서 네이버나 이런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뭐 주식도 많이 상승을 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구글이나 이런 온라인 쇼핑, 아마존이나 여러 가지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도 전자상거래 인구가 증가하면서 소비 활동이 요번 연도 보면은 인터넷 경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그리고 더불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2020년 전자상거래는 전년 대비 46%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도 똑같이 다른 나라랑 이제 똑같이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긴 또 젊은 층들이 또 굉장히 또 많고 스마트 이용 보급률이 굉장히 또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또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뭐 결론을 좀 보면 지금까지는 뭐 이제 베트남도 최대 명절이 있죠. 2월에서 3월 이제 설이 베트남에도 있는데 2월 3월 동안에 여러 가지 소비가 이제 다시 돌아올 그 많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11월과 11월 각종 할인 행사 여러 가지 쇼핑 시즌인데 베트남에서는 이런 이제 수출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비 생활이 많이 폭발할 것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뭐 2월 그리고 3월 현재 결혼 성수기니까 이런 것들도 시장의 활기를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신임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도 설이 있는데 2, 3개월 동안은 이제
요런 내년 초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재됐던 소비가 또 폭발할 시기이고, 또 11월 10일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런 이제 소비 생활도 있고, 뭐 2월 같은 경우는 뭐 1월부터 3월까지는 뭐 결혼하는 뭐 성수기니까 이런 것들도 소비 시장에 활기를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들이 이제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그리고 또 아시아 전체 국가에서도 이제 V 방역으로 해서 굉장히 그 코로나를 방역을 잘한 국가 중에 하나고, 초기에 방역을 잘 했기 때문에 이런 소비 생활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산업 생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동이 먼저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제 대만, 그 베트남, 그리고 그리고 한국까지 해서 여러 가지 수혜를 많이 보는 이제 국가 중에 하나니까, 이제 투자를 하시건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보실 때에도 이런 것들을 지표를 좀 많이 보시고 좀 여러 가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베트남 생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니까, 네, 이제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가 또 유튜브에 여러 가지 베트남이나 또 말레이시아 저희 지사들이 많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